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로쌤 훈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교육은요, 사명선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 스케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먼저 사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명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 스케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명은 우선 비전과 좀 비교해서 정의하면 좀 이해가 편한데요. 사명, 비전, 정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책들과 이제 여러 가지 개념서들을 보면요, 이 사명에 대한 정의와 비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지 않으면 수업할 때 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통일성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비전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비전이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사명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명이 좀 동일할 때 수업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개념과 여러 가지 이제 용어의 뜻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수업을 위해서 통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전은요, 전 인생에 걸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요, 세상을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우선은 비전은 좀 개인적 차원의 그런 꿈인 것 같죠. 사명은 또 이제 세상, 타인의 차원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개인적 차원, 사명은 타인과의 세상적 차원. 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함께 정의를 내면 좋겠습니다. 약간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꿈은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꿈은 좌절하고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키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위에는 어떤 수준의 꿈일까요? 우리가 아까 용어를 정리한 거에 의하면, 그렇죠, 비전 수준의 꿈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래는 어떤 수준의 꿈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명 수준의 꿈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라면 사명은 타인과 세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좀 이렇게 우리 이 수업 안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에서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선생님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항상 내 위에 있는 신기루가 되고 만다. 행복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좀 약간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할까요?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게 정승희 교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해 나갈 때는 그 행복은 어느 누가 신기루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행복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근원적인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행복보다 높은 가치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삶의 목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진정한 근원적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유익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봐야 경험적으로 좀 느껴보아야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바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라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잠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명, 우리가 말하는 브랜딩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하는 로봇공학자. 어떨까요? 약간 좀 다르죠. 이 안에는 그냥 뭐 하고 싶은 직업만 있다면 이 안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기반으로 내가 이 직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기자는 브랜딩이 아니죠. 기자 되게 많잖아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을 바로잡는 기사를 통해서 국민적 차원의 갈등을 완화하도록 돕는 팩트체크 전문 정치부 기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자기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 직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좀 명확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타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사명을 담긴 여러분 그 직업을 하고 싶은 이유, 진로, 또 자신의 진로 철학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개인 브랜딩, 이런 부분들로 자신을 브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얘기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학생부를 다른 학생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띠는 그런 학생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자의 꿈을 갖고 뭐 이렇게 해당 과를 지망하는 애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뭐 좀 정치부 기자라고 하면 좀 줄긴 하겠지만 많잖아요. 그래도. 근데 팩트체크 전문 정치부 기자 더 줄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국민적 차원의 갈등을 완화하는 팩트체크 전문 정치부 기자, 그럼 확실히 줄겠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갖게 된 이유까지, 그리고 이 사명을 기반으로 행했던 학교 활동까지 동일한 사람은 아마 지원자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른 나라가 차별성을 내는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선생님, 이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더니, 외국어를 바로잡는 기사를 통해서 쭉 했던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로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바탕으로 학생부 브랜딩에서 해당 학과에 지원해서 좀 좋은 결과를 냈던 학생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 지체장애인의 노인들을 위해서 뭐 이런 로봇 공학자라는 꿈을 가졌던 학생은 작년에 역시 또 유니스트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회적 약자편에서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보건 의료 전문 기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브랜딩해서 다른 학생과 좀 차별성 있는 학생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명이 뭐 있으면 뭐가 좋아. 근데 여러분, 진짜 선생님 자신있게 이야기할게요. 사명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차별성을 띠는 학생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학교 활동도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하는 학교 활동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데 당연히 내부에서 뜨거운 열정을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갖는 게 여러분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또한 사명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점평가의 핵심은 학생부 차별화입니다. 교수님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잠깐만 설명하고 또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학점 평가할 때 이렇게 사정관 한 명이 평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개편을 논의하면서 이제 서울의 10개 대학교 정도를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한 학생당 10분 정도로 이제 평가해서 약간 이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걸까라고 좀 그런 의심을 눈치를 바라봤었던 그런 그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사정관한테 물어볼 때는 10분 이내로 학생부를 읽으면 팍팍팍 내용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거기서 영양적인 부분도 튀어나오겠지만 또한 그 학생의 개인의 브랜딩 그런 부분들이 팍팍 튀어나오면서 10분 안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때는 나의 서류가 사정관한테 읽히는 시간은 짧다, 길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바로 학생부 자신의 브랜드를 심을 때 그때 좀 빠르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끔 사정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좀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브랜딩을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계속 이제 선생님이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사명선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선언을 작성하는 게 정말 여러분 평생의 삶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사명선언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명 작성의 원칙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명 작성의 원칙은 우선은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야예요. 이 시야 안에서는 B밖에 안 보이겠죠. A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현재 보이는 그런 사명이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현재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근원적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 현재 보이는 만큼 가길 여러분들 제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현재 보이는 만큼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야가 넓어서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사명이 발견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선생님이 취했던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교사라고 하는 되게 좀 추상적인 사명으로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 변화시킨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학생의 가능성 시야를 발현시키며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사명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비를 작성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 사명이라 부르는데요. 요거를 작성하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명을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는 것도 미흡해 보이더라도요, 이걸 작성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었던 진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요, 약간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프로토타입의 사명을 작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타 버전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작성한 방법은 먼저 이 양식인데요. 우선 어떤 대상,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건지 해서 바로 who, why, how 방법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선언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바로 WWH 방법과 who, why, how 방법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은 WWH 방법을 활용해서 사명선언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WWH 양식지고요. 우선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 쓰이는 영역, 그리고 이유를 작성합니다. 가능하면 진로와 연계돼서 고민을 하면 좋습니다. 우선 한 친구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 친구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과 대상을 작성하는 건데요. 영역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사명의 영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발전 영역과 회복 영역이 있는데요. 발전 영역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쓰이는 영역이고요. 그렇단 대상은 변호를 받지 못해 피해보는 약자들인데요. 이 밑에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복 영역과 발전 영역으로 나누긴 하지만, 그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내가 마음에 쓰이는 영역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심 분야가 없으면, 마음에 쓰이는 영역을 사명으로 고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자신의 진로 영역이 정해지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쫙 읽다 보면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마음에 쓰이는 영역이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작성한 이유,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었다.
사회에서 경제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변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거의 자신의 이제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냥 경험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내용을 읽다 보니까 한번 이 부분이 내가 좀 마음이 쓰여서 약간 이 부분 갖고 한번 사명을 작성해보겠다라고 간단히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라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선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영역들을 좀 작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스케치 작성하는 우선 WWH 사명선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대상은 이제 누군가, 여기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건데요. 아까 그 학생 걸 잠깐 예를 들게요.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운 사람과 사회 약자들이 자기가 돕고 싶은 대상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지 작성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방법으로는요,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되어 이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쓰이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싶은지, 그런 마음이 이제 쓰이는 영역들, 바꾸고 싶은 세상,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명선언서로 옮기는 방법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게요. 우선 첫 번째 이쪽 파트는 이제 대상을 옮겨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이 목적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바로 이제 방법 중에서 직업을 작성하면 되고요. 이 파트, 여기는 방법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상이니까 뭐뭐들이 라고 해서 끝에 작성하면 되고요. 목적은 이 끝을 뭐뭐 않도록, 뭐뭐 하도록, 뭐뭐 쓰도록 해서 도록으로 끝나면 좀 다음 문장과 이어지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직업은 뭐뭐로 활동하여, 뭐뭐가 되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끝나면 뒤에다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방법은 여기 뭐뭐 하는, 뭐뭐 쓰는, 뭐뭐 되는 해서 는으로 끝나면 뒤에랑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과 연결할 수 있게끔 좀 고민하면서 작성을 쭉 하시면 됩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좀 생각을 약간 이제 옛날부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처음부터도 조금 꽤 만족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처음 할 때는 아직은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작성해본다는 마음으로 이걸 작성해놓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사명 관련된 정보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의식까지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정보들이 쌓이면 그럼 정말 구체적인 사명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은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우선은 좀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로 철학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진로 철학이 나의 사명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삶의 목적을 내 직업, 혹은 진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 좀 너무 어렵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말해서는요, 사명을 한 줄 요약하는 겁니다. 사명을 한 줄 요약하는 게 진로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그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한 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약자들이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국선 변호사.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진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려면 방법이 요 내용을 후를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하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를 두 번째 쪽에다가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간단하게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 나갈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직업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축파트를 꼭 직업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전문가 혹은 돕는 직업인으로 우선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사명 의식이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밑에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안 나와도 경제적 어려운 사람과 사회약자들이 더 이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작성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직업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직업이 다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떤 대상자를 돕고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놓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러한 직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역시 리더스쿨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스쿨에서 여러분들 사명선언서 작성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놨군요. 이렇게 사명 작성이라는 걸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글쓰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처음 파일을 올리는 게 없습니다. 처음 파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사명선언서 내용을, 요 내용을 쭉 작성을 하면 되고요. 밑에 진로 철학은 아까 한 줄을 요약한 이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하는 게 이번 수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스쿨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렇게 2학년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작성하면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여러분 진로로 소통하기도 편하니까 여기서 작성해서 소통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